안녕하세요. 루멘 디자인 여혜경입니다.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고요. 45평 현장입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공사 중에 누수라든가 단열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좀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손을 보고 보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쁘게 꾸민다 이런 거를 넘어서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좀 많은 업체에서 하는 게 일단 우선되는 조건인 것 같고, 그런 만큼 이제 결과물이 비포하고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탄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사에 많이 힘을 쏟았는데 창호도 있었고 단열도 많이 신경을 썼고 새롭게 수도관이라든가 그리고 난방배관을 새로 설치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화려한 기술을 쓰기보다는 자재를 좀 좋은 거를 쓰고 그리고 톤앤 매너를 맞추면서 현장에 변화를 일으킨 결과물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니만큼 고객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 현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 집의 어떤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에 이제 가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가벽을 설치해서 현관 공간을 좀 더 아늑하게 보이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현관을 보통은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안에 내부 수납력을 좀 높여주는데, 지금은 저희가 내부 수납력을 높이지 않고 사실 이 와이드를 좀 더 확보하면서 들어왔을 때 너무 이제 밀착돼서 좁다,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배제했고요. 아파트 현장 중에 보통 현관장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좁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사실 현관을 띄우고 조명을 밑에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하부 공간을 열어주고 조명을 넣어주는 거는 하부에 대한 부피감을 좀 더 키우면서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많은 이점이 있는 작업입니다. 오브제 설치를 하면서 이 집에 어떤 아트한 그런 감성을 좀 더 많이 살리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비정형 거울을 썼잖아요. 펌리빙이라는 회사에서 폰드 미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비대칭 미러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감성적으로 오리지널 아트한 그런 느낌을 좀 살리면서 같이 비비드한 선반을 넣어서 이 집에 전반적으로 감각적인 집이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오브제를 설치했습니다. 이 현관에서 바로 직선으로 보이는 쪽에 펜던트를 루이스 폴센 이니그마를 설치함으로써 작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오브제 설치를 해서 그 느낌을 더 살려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인데 이 고객님은 좀 미니멀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몰딩이라든가 걸레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했으면 해서 벽체는 지금 필름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좀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여기에 어떤 기교적인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벽면을 이렇게 곡선으로 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곡선을 주면서 집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좀 살렸고요. 이제 구축 아파트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때 천정을 일부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단내림이라고 하거든요. 단내림 작업을 하면서 보통은 안쪽으로 간접 조명을 줘요. 고객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조명을 넣는 걸 생략을 했고 바깥쪽으로 간접 조명을 줬어요. 전체적으로 커튼을 쳤을 때 바깥쪽에 간접 조명이 켜지면 전체적으로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그런 수직 라인을 형성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공간을 아늑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디자인적 요소로 막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이 자체의 흐름이나 라인들을 좀 더 많이 살리는 그런 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 주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만큼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털어서 거실과 일체감을 연결을 하는 공간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공간에서는 식탁을 놓고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는데 주방을 완전히 숨긴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실에서 만든 곡선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곡선도 이쪽에 같이 했거든요. 이 곡선은 저희가 일부러 벽을 만들어서 넣어준 건데 사실은 그 뒤에 냉장고를 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 냉장고장을 짜고 그 벽체를 만들어주면서 주방을 숨긴 거예요. 숨기고 이렇게 라인을 따고 내려오면서 저쪽에 오브제 설치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공간을 만들어줬고, 여기는 고객님이 또 워낙 이렇게 조명 같은 걸 되게 좋아하셔서 루이스 폴센의 파테라 조명을 이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테라가 태양을 모티브로 뗐잖아요. 공간마다 조명이 새어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 빛을 좀 더 다르게 은은하게 볼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이닝 테이블을 세팅하면서 이 다이닝 공간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이 다이닝 공간에 이 펜던트 파테라 조명 외에는 다른 조명이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천장에 3개의 조명을 넣고 방향을 다 벽을 향하게 해서 간접 조명 효과를 냈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더 조명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을 이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기자기하지만 있을 거 이렇게 다 모아놓는 그런 형태의 주방을 만들었고요. 원래 이 공간이 냉장고를 넣는 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저희가 벽체를 새로 만들어서 냉장고장이랑 소가전을 넣을 수 있는 소가전정을 옆으로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전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줬고요. 그리고 쿡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랍으로 조금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 커트러리 장은 요즘에 많이 이너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너 커트러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서랍 그 선호도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서랍 선호도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선이 좀 간결하게 가로로 떨어지는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싱크볼을 사용을 했고, 이거는 이렇게 가로로 놓으면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씻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수전인데요. 그 한스고르의 아쿠노라는 수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장점만 가지고 온 수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는 되게 좋은 수전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 주방창을 보시면 되게 이쁘죠. 이 주방창은 고객님들이 답답하니까 단창을 많이 쓰시긴 해요. 근데 단창을 쓰면 결로라는 게 생기거든요. 결로라는 게 얼마나 귀찮은 애냐면 이 주방의 결로는 굉장히 물이 흘러요. 이렇게 줄줄줄줄줄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단창을 사용하지 않고 이중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중창을 사용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주방은 시스템 창호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이 보이는 시각도 좀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일 수 있고요. 환기할 수 있도록 이쪽에는 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게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서 주방 창호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열도 되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 좀 더 상쾌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저희가 콘센트를 뒀는데 저희는 이 미드웨이 쪽에 넣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숨겨놔서 이쪽에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에도 콘센트가 있어요. 자, 여기는 바우만 원형이라서 지금 색깔을 맞췄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콘센트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바인데 이거는 거실에서도 볼 수 있는 호텔형 홈바, 라운지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다이닝룸에 어떤 격에 좀 맞을 수 있는 홈바를 작업하는 게 조금 더 선호도가 좋아서 지금 보면 주방하고 이 홈바하고 이렇게 약간 색깔을 분리를 해서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는 포인트로 저희가 좋아하는 오로비코 타일을 썼고요. 그리고 간접조명을 넣고 유리 선반을 함으로써 여기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차를 마시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이닝 테이블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쪽에 세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사실 욕실의 크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편리한 쪽으로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느낌의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좀 더 환경을 고객님한테 적합한 욕실을 제공한다. 이게 구축 아파트에서는 조금 더 필수적인 욕실 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방 욕실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타일을 사용을 했고, 그 타일의 간결함이나 컴팩트함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젠다의 형태보다는 좀 더 각진 젠다의 형태를 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이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여기는 매립 수전을 썼고요. 수납형 세면장을 썼어요. 근데 이 수납형 세면장은 뭐 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형태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보통은 저희가 장에다 조명을 넣는데 그거보다는 벽등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이쪽은 벽등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간접등을 넣어서 전체적인 조도를 너무 쨍하지 않으면서도 밝은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욕실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45평 현장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고객님의 니즈가 좀 미니멀하고 심플한 그런 특징을 좀 살리는 걸 원하셨고, 거기에 저희는 곡선을 좀 더 가미해서 직선과 곡선이 잘 조화되어 있는 현장을 탄생시킨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 현장을 하면 늘 느끼지만 비포와 그 애프터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겉모습적인 부분들, 어떤 디자인을 했고 어떤 무드를 했는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구축 아파트나 조금 더 이제 빌라 이런 데들을 공사할 때는 실제로 그 내부가 되게 중요해요. 누수라든가 수도, 난방, 그리고 하수, 결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아름다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신경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것들, 그런 톤 앤 매너 맞추고 디자인 무드를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더 좋은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룸 앤 디자인은 고객님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하여 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